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FOMC 자이언트 스텝 얘기 계속 듣고 계시죠? 그만큼 주식시장의 큰 이슈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주저하지 않았던 연준 28년 만에 창조적 파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짧게 FOMC 요약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리 75bp 인상을 했고요. 점도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3.4% 오를 거라고 봤는데요. 지난 3월에는 1.9%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상향 조정된 겁니다. 다만 내후년부터는 꺾일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떨까요? 연준의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전망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4.3%로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5.2%로 올렸고요.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1.7%까지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실업률도 올해 3.7%로 내후년까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100bp 인상 언급은 입에도 담지 않았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남은 FOMC 동안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리게 될까요? 앞서 점도표에선 연말까지 3.4% 오른다고 했죠. 이제 남은 FOMC가 4번이 있습니다. 7월, 9월, 11월, 그리고 12월인데요. 파월 의장은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4번 회의 동안 1.75에서 2%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안도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예상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할 거 없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 바로 5월의 데자뷰인데요. 지난 5월 기억하시나요? 나스닥이 FOMC 발표 당일 3% 올랐다가 그 다음 날 5%나 빠졌습니다. 최근 FOMC 회의 당일과 그 다음 날의 코스피와 나스닥 등락률을 비교하는 표인데요. 오늘 함께할 한지영연구원의 리포트를 참고해봤습니다. 지난 12월 이후로 특히 FOMC 당일과 그 다음 날의 주가 반응이 대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FOMC 끝난 직후에는 재료 소멸이다, 안도다라고 했지만 하루 정도 생각해보니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상승, 마냥 안도 랠리로 이뤄질지 여부는 조금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FOMC에 대한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손현정 앵커 브리핑 마지막 부분에 5월의 데자뷰가 걱정된다고 하셨던 그 대목을 직접 또 리포트로 작성하신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밤잠 설치셨겠네요. 네. 근데 저희 직업상 이거는 그냥 상수로 받아들여야 상수로 된다 받아들여야 생각하고 된다. 있습니다. 네. 바로 좀 전에 제가 남인호 소장님하고 또 FOMC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그냥 좀 또 시니컬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네. 우리 또 패드워처로서의 한 연구원님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안도 랠리가 오늘 나오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도 안도하기는 네. 했지만 그 랠리의 지속성은 저도 일단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 인상하고 나서 네. 증시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미 그거는 아까 저희 설명해 주셨듯이 그냥 악재의 재료 소멸 인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네,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네. 7월 달에도 50에서 75bp 인상할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 단서 역시 인플레이션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략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6월 FOMC에서 50bp 인상하려고 했는데 2주 동안 데이터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75bp 인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례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7월 달에도 역시나 인플레이션의 전망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게 또 한 번 증시의 상단을 저해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FOMC 당일날은 어지간하면 미국 장은 올랐어요. 네네네. 그건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기적인 안도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악재는 소멸했는데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 고비들이 많이 남았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작년 말부터 제가 아까 그 여기 예, 차트에서 예. 보여드렸다시피 작년 말부터 자주 있었던 현상 같아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거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좀 지저분한 하루가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네. 그렇구나. 그래서 예. 오늘 주가 반응도 어떻게 보면은 찐 반응이 아닐 수도 있고 저는 다음 주의 반응이 이번 FMC를 해석하는 시장이 받아들이는 진짜 반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에서도 6월달 옵션 만기일은 좀 다른 달하고 3, 6, 9, 12월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거기도? 변동성은 계속 더 있다. 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연준의 이번 공격적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진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좀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플레 물가 지표가 일단 PCE가 5.2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피크아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고 더불어서 미국 5월에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그 5개월 만에 감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요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인플레이션 저는 이제 피크아웃은 상반기에 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과연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느냐인데 지금 솔직히 빨리 내려가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안도 랠리가 나와도 그게 단기에 그칠 것이고 중간중간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빨리 잡히기는 어렵다는 전망 하에서 저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 뭐 연준도 그렇고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과거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놓고 봤을 때 가불관계가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의리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도 수동적으로 후행적으로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국에는 이제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하루다. 그 시기다. 저는 이렇게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6월 CPI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보고 난 그때도 아마 그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자신감들이 있을 것 같은데 6월 이제, 달 네. 보고 나서. 근데 이제 뭐 7월, 8월, 9월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정말 연말까지 우리가 5%대나 4%대라는 인플레이션 숫자를 볼까? 그렇게 보면 정말 땡큐죠. 그때부터는 정말 그냥 가자 외치고 땡겨도 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연준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를 보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나 네. 연말에 가서 연방기금 금리가 3% 위에는 올라갈 건 뭐 네.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목표치 상단이 3.25냐 3.5냐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인데 네.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시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한은은요? 한은도 일단은 뭐 한은부터 얘기해 드리면은 일단 따라갈 수밖에 따라갈 없다라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그 한은도 조만간에 빅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은 한번 단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점도표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안 봐요. 점도표는 네, 왜냐면은 네.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작년 이제 딱 3월 달 2021년 3월 달에 기억나는 게 그때 FOMC 끝나고 시장이 환호하면서 증시가 랠리를 보였는데 그때 랠리를 보였던 배경이 점도표상 2022년도 금리가 0%였어요. 시장에서 야 그럼 2022년까지 금리 안 올린대. 그럼 2020년은 금리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어라고 네. 점도표 나왔었죠. 그렇죠. 그때까지 제로 금리니까 우리 계속 땡겨도 되지 않을까? 위로 매수가 긁어서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금리 대체 몇 번 올렸고 앞으로도 몇 번 더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도표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금리 전망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도구이긴 한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의존하지 말자. 의존하지 이렇게 말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들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빅 스텝이든 베이비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그거를 조절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럼 금리 역전 가능성이 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1.75%로 네네. 동일한데 7월에 우리가 빅 스텝을 한다고 해도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면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항상 그 내외 금리 차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나오긴 나오는데 단순히 이제 금리 차 말고도 미국과 한국의 뭐 성장률 혹은 기업들 간의 이익 이런 차이에 더 영향을 받지 금리 하나만으로는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아마 우리 또 증권사 리서치 부문에서는 네. FMC 이후에 또 이제 지수 예측에 또 그렇죠. 분주할 텐데
키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일단은 그 바닥은 지금 거의 잡아가는 것 같은데. 바닥은 잡아가는 것 같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연말까지 경로를 봤을 때도 대략 뭐 2,800 후반에서 2,90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 올라갈 룸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또 요즘에 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좀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는데 야 아직 한 방 더 남지 않았나? 지금 한 2,200이나 뭐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의견에 뭐 의견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20% 넘게 코스피가 빠졌고 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잖아요. 예. 2020년도 3월 그리고 2018년도 10월 그냥 뭐 금융위기 당시.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 약세장의 차이가 그 당시 이번에 3,300에서 2,400 내려올 때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한 번도 발동 안 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하. 시장에서는 이제 아하. 그거 한 번 맞아야지 우리가 진바닥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좀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거의 9개월 동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계단식 하락하면서 이른바 좀 약간 말려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 서킷 브레이커 분이나 사이드카 분의 충격들을 녹여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가 이제 여기서 지금 파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이 정확히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좀 그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시장도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지금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이 네. 되고 있거든요. 역시나 5월에 데자뷰가 계속 떠오르는 그런 불안불안하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혹시 우리 한정구원께서는 네. 요즘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하도 시장에 주도주가 안 보여서 예 맞죠. 그냥 뭐 테마만 쫓아다니고 있다. 네네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 테마 저 테마 다 손댄 데가 같은 세력이라고도 들리는데 네네. 이제 좀 그 테마주 타령 그만하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분야가 이렇게 한번 시장을 주도할 아직 그 시기나 어떤 힘은 아직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저 대형주 단에서는 지금 특별히 막 시장을 계속 끌고 올라갈 만한 주도주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승부를 해볼 만한 업종은 저는 고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환율 효과를. 예, 제조업체들 특히나 뭐 자동차는 좀 대표적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IT 기기를 포함한 전방수요 부진 논란은 있지만 그 업종도 역시 수출 대형주, 수출 고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 우량주 쪽으로 그냥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그 올해 하반기 힘들었던 성과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FMC 바로 그 역량을 갖다가 한번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